자, 34번. 요 문제 별표 쳐놓어요.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다? x를 원소로 가지면, 다른 말로 가지려면 누구도 4-x도 함께 원소로 가져야 한다. 저 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조금 풀어 써보면. 맞죠? 그냥 x 아무거나 내 맘대로 저기 자연수 원소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 1 가지고 싶으면 1 가지고 7 가지고 싶으면 7 가지고 100 가지고 싶으면 100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x를 원소로 가지고 싶으면 반드시 4-x도 원소로 가져야 한다. 근데 얘도 결국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100 넣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x에 5 넣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4도 안 돼요. 그럼 x의 후보로서는 1, 2, 3만 가능한 거지. 왜? 얘가 자연수가, 즉 양수,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1을 원소로 가지려면 누구도 3도 함께, 그러니까 1을 가지려면 3을, 3이 만약에 x다. 그러면은 4 빼기 3, 1을 원소로 가지세요. 그러니까 1과 3을 한 세트로 생각하세요. 가질 거면 같이 가지고, 가지기 싫으면 둘 다 갖지 마. 두 번째 x가 2면은요. 3에서 x 또한 2. 그러니까 x를 2를 원소로 가지려면 1을 원소로 가진다. 2, 뭐 혼자 원소로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는 1, 2, 3인데 그 중에서 1, 3은 가지려면 같이 가지고 2는 혼자 가지면 되고. 맞죠? 그럼 최대 몇 개? 3개. 끝.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 또 다른 거 하나. 좀만 더 키운 거. 이거는 그 약간 뭐랄까. 그냥 쌍둥이 문제 같은 느낌. 자, 자연수 집합이다. 자연수를 원소로. 이거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x를 원소로 가진다. 이면 화살표를 쓸게요. 그럼 뭐다? 예를 들어서 7로 갈까? 8로 갈까? 8로 가자. 8-x를 원소로 가져야 한다. 자, 요 말이 있다고 치자. 알았죠? 그때 NA가 예를 들어서 5인 5 되나? 된다. 집합 A의 개수는 자, 문제 난이도를 확 띄워봤어요. 한번 풀어볼래요? 뭐 확 띄웠다 해봐 겁나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올려봤어요. 전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에 물어본 걸 잘 봐. 집합의 개수죠. 집합의 개수라면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인가? 혹은 경우의 수를 중딩 때 배웠던 또는 수학학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인가? 두 개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을 수도 있고. 절대로 원소 개수랑 다르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간다. x를 원소로 가지면 8-x도 같이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8-x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아무리 커져봐야 7에서 끝. 그리고 1을 원소로 가지면 7을 원소로 갖는다. 7을 원소로 가면 1도 원소로 갖는다. 1과 7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임. 누구도 2와 6도. 3과 넣어보면 5도. 4는 근데 4 넣으면 4. 자기 자신. 맞죠? 그럼 여기서 세트로 가지는 게 3세트. 혼자 가진 거 하나. 근데 원소 개수가 몇 개야? 홀수개라는 거는 얘는 무조건 포함하죠. 그 다음에 5개를 가지려면 이 세트들 중에서 몇 세트를? 2가지 세트를 선택하세요. 아닌가? 그럼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4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맞나요? 답은 3개. 끝. 이거죠? 됐죠? 이해됐음? 정말 쉽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 그래서 이건 결국 뭐다? 경우의 수다. 혹시 순열조합 배운 사람들은 뭐 하면 돼? 3C의 2도 좋고. 알았죠? 3C의 2.
3개 중 2개 뽑기.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자연수를 원소로. 그때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너네 지금 여기 질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x분의 12. 자, 이런 거. 그 말은 똑같죠? 아무 자연수나 가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또한? x분의 12 또한 원소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자연수여야 돼.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후보 자체가 뭐밖에 없어? 12의 약수들밖에 없죠. 그래서 x가 만약에 1이면 y는 12. 두 번째 후보 2. 그럼 얘는 6. 그 다음 후보 3. 4. 그 다음에 끝. 됐죠? 그래서 뭐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지거나 세트로 가지거나 세트로 가지거나. 됐니? 그럼 여기서 질문해볼까? in 집합 A의 개수는 3, 4번 했지. 자, 풀어보세요. 몇 개예요? 시간 10초. 저거 지운다 이제. 자, 시훈씨 답은요? 땡! 자네 잘 모르겠는가? 자네 하하 하경씨? 하하 연우씨? 까비 일단 맞기는 해요. 자, 몇 개? 2에 3승계 7개라고 한 이유는 공집합 뺀 것 같아.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한 얘기가 없어서 2에 3승계. 그러니까 얘를 가질래 말래 하면 되잖아. 알았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깔끔하기는 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다가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래서 7개로 가자.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원소가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다. 2에 3승 빼기 1개. 뭐야? 원소의 개수 6개라고 대답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 그치?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야. 결국 집합의 개수 뭐야? 뭐 쓴 거야 내가 지금?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랑 약간 유사하게 썼죠? 가질래 말래 2가지, 가질래 말래 2가지, 가질래 말래 2가지. 그래서 2에 3승. 알았음? 그래서 2에 6승. 그래서 64 찾는 거 잘하기는 했는데 세트라는 걸 간과한 것 같아 너는. 알았죠? 끝.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A의 개수는 보통 이렇게 더 많이 물어본다. 집합 A의 개수는 자, 답은 아까 뭐 나왔지? 1과 3이 한 세트로 2는 혼자. 답은 2의 2승계. 맞지? 가질래 말래 끝. 이런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58번. 질문 다 없는 거 맞죠? 혹시 질문해야 되는데 번호 깜빡한 사람들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놓친 사람들은 질문 중간중간 번호 다시 부르세요. 자, 58번 갑시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A라는 집합은 X는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일부를 가지는 게 아니죠. 뭐예요? K 이하의 모든 자연수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좀 크다고 가정하면 1, 2, 3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가지고 K까지. 됐지? 1, 2, 3을 반드시 가지라는 게 아니라 1, 2, 3 순서대로 자연수를 다 가집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A의 부분집합 중 2와 7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요. 3과 4와 5는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다. 이때 K를 구하시오. 얘들아, 일단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뭐야? 2의 몇 승계? 원소의 개수 승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원소 개수 K개. 그런데 뭔가 지수에서 열심히 뭘 빼고 있는 거야. 그 빼고 남은 결과가 몇 개? 2의 6승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공집합이 아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잘 보고. 자, 어쨌든
2와 7은 반드시 원소를 가지세요. 그럼 일단 K는 7보다 큰 거보다, 그렇지? 어쨌든 가지세요 원소 몇 개? 2개. 두 번째, 3, 4, 5는 갖지 마세요. 몇 개의 원소에 대하여? 3개의 원소에 대하여. 갖는다, 갖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갖든 말든 어쨌든 가지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총 몇 개라는 얘기야? 5개. 됐지? 끝. K는 11. 응? 맞지? 1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에 너희가 62번, 66번 그래 여기서 생각보다 질문이 적게 나왔는데 하나만 잠깐 풀고 갈게요. 이건 12번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59번을 풀 때도 있잖아. 사실은 내가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다 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보자. 집합 A가 있습니다. 뭐요? 인수분해가 되는 방정식이네요. 아, A는 뭐뭐? 1과 3을 원소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B는 75의 약수인데, 야, 75가 뭐야? 3 곱하기 5제곱? 자, 양의 약수, 뭐 어떤 거 있어?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3도 있고, 3 곱하기 5도 있고, 3 곱하기 5제곱도 있고. 3 없는 것도 해야 되구나. 5도 있고, 5제곱도 있고. 자, 여기까지. 됐죠? 몇 개? 6개가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뭐다? X의 개수야.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거.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보면 부분 집합을 쓸지 경우의 수로 갈지 항상 고민하면서 가야 돼. 그때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뭐야, X가? B의 부분 집합 아니냐? 맞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 2의 원소의 개수 승. 6승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런데 왼쪽에 뭐가 있어? A를 포함하세요. 1과 3을 포함하세요. 포함한다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아, 즉 뭐 하자? 1과 3은 반드시 뭐 하세요? 포함하세요. 그래서 두 개를 지수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의 4승, 4번이 16이 답으로 나올 겁니다. 알았나요? 요렇게 푸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하자? 부분집합의 개수로 들어가자. 그때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가면 돼요. 알았음? 자, 그때 문제가 몇 번의 질문이야? 62번의 질문이죠. 62번. 지운다. 얘도 똑같아. 결국 뭐가 32개? X의 개수. 근데 X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뭐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계? 2의 n 승계. 됐지? 그런데 뭘 가지세요?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세요. 즉 B가 가지고 있는 1, 2, 3, 6에 대해서는 뭐 해주세요? 반드시 포함하세요. 그럼 몇 개? 4개. 그게 몇 개? 2에 32니까 5승계. 따라서 n은 뭡니다? 9입니다. 끝. 이러면 끝나잖아. 알았죠? 기본적인 부분집합 개수 공식을 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형. 몇 번이야? 유형 12번은. 알았지? 다음. 66번 가볼까요? 집합 A.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하여 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집합 중 원소의 합이 25가 넘어가는 부분집합들을 찾아볼래요. 이거는 뭐야? 약간 어쩔 수 없는 노가다성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얘네들 총 원소의 합이 얼마야? 35냐?
아닌데? 40이구나. 총합이 40이 되는 이 집합 A에 대해서 부분집합, 저 녀석들 중 일부의 원소를 가질 거야. 그 중에서 말 그대로 뭐 합이 25가 넘어가는 것들 찾아주세요. 뭐 해야 돼? 말 그대로 노가다로 찾아줘야지. 근데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 25를 넘어가는 것들을 일일이 세기. 두 번째, 전체에서 25가 안 되는 것 빼기. 맞나요? 맞나요? 뭐가 더 편해? 어? 있는 거라는 게 뭐야? 25 넘는 거? 아, 넘는 거 세는 게 빠르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어디서부터 고민해봐. 나는 이렇게 생각할래. 일단 원소가 몇 개? 2개짜리가 있을 순 없지. 제일 큰 거 더해도 19밖에 안 되니까. 원소가 몇 개?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를 각각 세워봅시다. 근데 5개인 거는 한 개 있는데 이거 무조건 뭐야? 무조건 합 25 넘죠? 그럼 합이 4개인 거. 4개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실험 삼아. 제일 작은 거 4개를 더해봤어요. 얼마 나와요? 15, 15, 30. 넘어가네. 그럼 제일 작은 거 4개만 골라도 뭐니까? 25 넘어가니까 다 포함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조합을 배운 사람들은 5개 중 4개 뽑기. 5시사. 그래서 5. 또는 조합을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5개 중에서 가질 원소 4개를 고른다는 거는 가지지 않는 원소 하나를 골라주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안 가지는 원소 6, 7, 8, 9, 10.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이번엔 뭐 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거. 원소 개수가 좀 적지. 그러면 혹시 의심을 해봐야지. 혹시 25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또는 항상 25가 되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자, 가봅시다. 제일 작은 거 더해보면 얼마밖에 안 나와요? 21? 제일 큰 거 3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27? 25에 좀 많이 가깝네. 그럼 어디서부터 세는 게 나아? 25를 넘는 걸 세는 게 빠르겠지. 맞죠? 어떤 거 있어? 방금 찾은 8, 90부터. 합이 얼마? 27인 것부터. 그럼 얼마? 합이 26인 걸 찾아볼까? 이상이지. 26인 걸 찾아볼까? 하나 줄여요. 얼마예요? 7, 9, 10. 또 있어? 합이 26이 되는 거. 더 이상 없죠? 그럼 합이 얼마? 25인 거. 합이 25인 거. 여기서 원소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일단 얘 줄일까? 6, 9, 10. 또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거 있어? 얘 하나 다시 늘리고 얘 하나 줄이는 거. 그러니까 얘 줄이는 거. 7, 80.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끝. 그럼 몇 개야? 10개네. 답은 몇 번? 3번. 뭐예요? 약간 노가다성 문제죠? 끝. 이렇게 풀면 제일 심플하잖아. 자, 부분집합의 개수 또는 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경우의 수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세어본다. 노가다성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학하 마지막에 경우의 수 순열 쪽 할 때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수학하 처음 하는 사람들 여기 있나? 손 들어봐봐. 수학하 나 완전 처음이에요. 두 사람? 너도야? 오케이. 뭐 하다 말았지? 집합 명제 넘어가서 저기 마지막에 순열과 조합 쪽으로 가보면 있잖아. 방금 같은 이런 노가다성보다 아까 말했던 순열 그리고 조합, 이걸 이용해서 간편하게 찾아보는 게 있거든.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하면 답 나오는 거. 그런 거에 맛을 들리다 보니까 노가다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노가다는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보는 거, 알았지?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계속 할 얘기가, 이거 왜 안 나온다고 단정 짓니?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나온다, 노가다 쓴 문제. 자, 어쨌든 81번 가도 되니? 무시당했어. 자,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뭐 하고 있어? 그냥 대놓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원소의 개수가 필요하다. 원소 개수가 5개면 2의 5승이고 원소 개수가 8개면 2의 8승이고 원소 개수가 2개밖에 없으면 무조건 2의 2승이니까. 그치? 원소 개수를 찾아보자. 자, 결국 뭐다? 집합 A16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려면 먼저 뭐부터? A16의 원소가 몇 개인지부터 살펴보자. A의 16이 뭐예요? X바, X는 뭐다? 16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진대.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요한 건 뭐다? N, A16. 즉 A16의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필요하지. 맞죠? 근데 이 녀석을 의미상으로 접근을 해봐. 얘는 무슨 의미야? 이 원소의 개수. 즉 16의 양의 약수의 개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중딩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 있잖아. 약수의 개수 세워보려면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뭐 해요? 1 더한 것들끼리 싹 곱하죠. 근데 지금은 소인수가 2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개? 5개입니다. 하면 되죠. 그러면 A는 얼마야? 2의 5승계 32개. 32라고만 쓰자. 두 번째 간다. A18도 똑같아. A18은 X를 원소로 가져요. 어떤 X? X는 18의 양의 약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B지. B를 구하는 방법도 이에 지수에다가 뭐가?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면 그 원소의 개수 역시 N, A16, 아니 18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의미가 뭐야? 결국 이 녀석의 개수 18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아까도 했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뭐다?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18이 뭐예요?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 자, 얘 1승이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지수에다가 뭐 하고 뭐 하기? 1 더하고 1 더하기 2와 3. 그들이 뭐 하세요? 곱한 거. 기억나? 약수의 개수 6개다. 그죠? 그래서 B는 뭐예요? 2의 원소 개수 승계 6개. 64개. 둘이 뭐 하래? 더하래? 그럼 답은 90, 96? 96이겠네. 됐나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진부분 집합이었어? 이런 젠장. 미안해요. 왜 말 안 하냐? 진부분 집합이네? 진부분 집합이면 뭐 하면 돼? 1 빼면 되죠. 63개. 답은 95개. 끝. 여기까지. 어때요? 이지하죠?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원소의 총합 이거 했지? 우준아, 하든? 너가 최근에 영상 보고 왔잖아. 했지? 모든 원소의 총합을 AK라 하자. 그때 스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 이거 했지? 그거 어려운 버전도 했냐? 최대의 원소, 최소의 원소. 문제는 안 푼 것 같은데, 우리 반. 그죠? 안 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말레피엠에 그 문제가 없었죠? 자, 지금 내가 주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어려운 버전으로 갈까? 쉬운 버전으로 갈까? 쉬우나? 아니면 둘 다 할까? 자, 가자. 2의 2승 2의 3승, 싫어. 2분의 1, 2의 2승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까지. 자,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각각 A1, A2 해서 어디까지? 공집합이 아니니까 15개까지. 그래서 여기에 15로 줄 때도 있는데 N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어차피 n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냥 15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AK의 원소 중 뭐로 갈까? 최소인 원소. 가장 작은 원소로 갈까?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 할 때. 물론 단 K는 1부터 2, 3,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N까지. A1, A2, 점점점, AN까지를 구해보세요. 기기. 이 문제가 나오면 뭐 학교 시험 기준으로 킬러는 아니에요. 킬러는 아닌데 그래도 정말 많은 애들이 틀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이랄까? 결국 근데 기본 세팅은 똑같아. 작은 원소로 물어보든 큰 원소로 물어보든 아니면 지난 시간처럼 모든 원소를 합으로 물어보든 어쨌든 결국 더해지는 AK들은 어때? A1, A2들은 다 어때? 결국 2분의 1 아니면 2의 제곱분의 1 아니면 2의 3승분의 1 아니면 2의 4승분의 1이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2분의 1을 몇 번 더하니 2의 제곱분의 1은 몇 번 더하니 2의 3승분의 1은 몇 번 더하며 2의 4승분의 1은 몇 번 더할 거니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더하는 이유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지.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더해졌을 거 아니야. 원소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일단 여기는 2분의 1을 뭐하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이긴 할 거야. 근데 중간에 내가 둥 띄워놨죠. 얘도 마찬가지야. 2의 제곱분의 1을 2의 3승분의 1을 2의 4승분의 1을 포함은 해야 돼. 포함해야 일단 더하지. 근데 그냥 포함하기만 해서 무조건 더하는 모든 원소의 총합과는 다르잖아. 이번에 더하는 이유, 즉 2분의 1을 더하는 횟수, 더하는 이유가 뭐야? 걔가 최소인 원소로 포함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똑같아. 각각을 최소인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그러면 2분의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 갑시다. 이 원소 4개 중에서 2분의 1이 제일 작냐 제일 크냐? 우준아. 끄덕끄덕. 제일 큰 거야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안 들려. 제일 크죠? 맞죠? 그럼 제일 큰 원소한테 제일 작은 원소로 가지세요라는 말은 다른 원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나머지 3개의 원소는 가지지 말고 얘만 가지세우니까 몇 승이야? 몇 승이 아니라 몇 개야? 한 개지 그냥. 얘는 뭐야?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몇 번 더하는데요? 자, 2의 제곱분의 1을 최소인 원소로 가지려면 얘는 무조건 포함. 근데 걔보다 더 작은 놈들은 포함하지 마세요야. 그럼 얘만 가질까 말까 고민하면 되니까 얘 몇 승? 1승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이 4개. 2분의 1 곱하기 4 답은 2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문제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우리 이제 계약하면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교재. 마플 시너지의 대표 문제로 있습니다. 한 유형이 있고요. 물론 그 유형은 대표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터프 돼 있긴 할 거야. 나도 높은 유형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꼭 기억을 해둬야. 알았음? 자, 다음. 일단 질문은 끝났죠? 그러면 오늘 집합의 연산 파트로 가보도록 할까요? 나머지는 질문 없는 거 맞죠? 그것도 잘 하네. 이거 다 썼니? 지워도 되니? 오케이. 자, 집합의 연산.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항상 힘들어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쉬운 일을 주로 배워야겠네. 자, 가자. 왜 고개를 숙여요?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집합, 그 연산 대상이 뭐야? 집합. 집합 다른 말로 범위. 범위끼리 연산하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항상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의 범위, 3반의 범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지? 2학년 7반의 범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범위끼리 마음대로 막 곱하고 자시고 이런 게 있겠어? 아니겠지. 예를 들어 A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B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때 A 곱하기 B의 범위는 이것도 일종의 너희들이 곱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놈의 예시일 뿐이고 1학년 1반의 범위라는 거랑 집합이랑 1학년 3반의 범위가 있는데 그걸 곱해보래.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연산 기호부터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연산 기호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제일 첫 번째 연산 합집합이라 부르는 연산 기호가 있었던 거 뭐 배운 사람들은 기억나죠? 합집합은요. A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합집합 기호입니다. 합이 뭘 말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연산 기호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은 우리가 연산 기호를 저거랑 좀 비슷한데 컵을 엎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음? 기호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막 처음 배울 때 꼭 이런 거 하잖아.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합집합이 뭐 어떤 기호고 교집합이 어떤 기호인지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래. 이상해. 그 다음 세 번째 연산 기호 뭐부터 해야 되지? 여집합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집합. 근데 여집합을 설명하려면은 전체 집합도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까지. 차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맞아. A에서 B를 빼세요. 자,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집합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합집합의 정의니까 이거는. 합집합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먼저 설명할게요. 자, 합집합은 뭐다?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교는 뭐야? 그 교차로 할 때 교랑 같은 거 아니야? 그 교자가 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겹칠 교인가? 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집합은 두 집합이 겹치는 범위를 교집합이라고 부른다. 알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지수에다가 C를 쓴 걸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C.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C. 근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문자 U로 표현을 하고 나는 꺾은 걸로 표현을 함. 이거랑 헷갈릴까 봐. 보통 쌤들이 막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는데 뭐 나는 꺾은 U로 표현을 해요. 자, 이 전체 집합을 왜 얘기하냐? A의 여집합의 정의가 바로 뭐야? A의 바깥쪽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앞으로 너네가 집합을 풀다 보면은 문제 처음 시작이 전체 집합 U 어쩌고저쩌고에 대하여라는 말을 할 거야. 자,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범위가 전체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 그래서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 A의 여집합이라 그래서 갑자기 15를 가지거나 하진 않는다고. A의 바깥인데 U 안에서만. 알았음? 어떤 연산을 하든 어떤 기호를 가지든 전체 집합 바깥은 못 간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차집합은 포인트를 어디를 두냐면 A에서 B를 뺍니다 해서 A에서의 포인트를 두세요. A인 것 중에서 B는 제외하세요. 즉 기준이 어디? A만 놓고 봤을 때 B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시니까 요만큼을 예를 드시면 됩니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알았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해했죠?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 뭐다? 그 연산 기호에 대한
정의. 결국 범위끼리 연산을 하면 범위가 나옵니다. 합집합이랑 연산 후에도 집합이 나와요. 맞죠? 자,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일단 A의 원소, B의 원소. 자, 이 두 개를 AND로 연결합니까? OR로 연결합니까? 시윤 씨? 그렇지. 자,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방학 때 했던 얘기지. 영어에서는 또는 그냥 국어에서는 자, 하경아 슈퍼 가서 마트 가서 과일 사와. 과일은 사과와 배를 사와라고 하면 너 뭐 사오니? 말 그대로 사과 사오고 배 사오죠. 그지 않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국어나 영어에서는 AND라는 거는 둘 다야, 둘 다. 사과 도, 배 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AND 그리고라는 의미는 항상 무슨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ND를 써버리면 어디? 여길 말하는 거야. 즉 교집합이 바로 X를 원소로 해주세요. 어떤 X? A의 원소이다. AND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인 것. 그러면 얘는 OR. 영어에서 말하는 OR. 대표적인 수가 뭐 있어? either A or B. 약간 무슨 느낌? 양자택일 느낌이죠. 맞죠? 그런데 수학에서 OR은 그게 아닙니다.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거나 둘 다 겹치는 곳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게 또는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and or이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and or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다리 기억을 해놔.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뭐? 또는의 의미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합집합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and의 의미는 다른 말로 뭐다? 동시에라는 의미야.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사과 그리고 배 뭐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거든. 알았음? 그게 좀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여집합기요. 도 집합의 정의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뭐예요? 일단 뭐 A에 포함되지 않은 거. A에 포함되지 않은 거. 하지만 U에는 있는 거. U를 벗어나는 거는 절대로 없다. 알았지? 다음. 차집합. 얘를 표현을 할 때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이거를 의미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뭔데요? A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야? A의 원소입니다. 그런데요. B에는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뭐다? B의 원소는 아닌 거. 포함되지는 않은 거. 그 다음에 콤마는 항상 AND.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알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 이게 뭐야? 그냥 A요. 이게 뭐라고 방금 배웠어? 여집합이요. 그리고를 아까 위에서 뭐라 배웠어? 교집합이요.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건 있잖아. 우리가 차집합도 써. 저걸 보면서 벤다그램도 그리고. 근데 식이 길어져 있는 문제를 막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벤다그램 그리거나 해야 될 때는 차집합은 무조건 바꾸세요. 아니면 무조건이 좀 그러면 한 70% 이상, 80% 이상 바꿔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기호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자, 어느 집합에서 빼기 또 다른 집합을 하고 있다면 항상 어떻게 고친다? 교집합을 하면서 항상 뒤에 거를 여집합하세요. 알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고 있으면은 A 그대로 두고 B만 그대로 두고 차집합으로 바꾸기도 하고 두 개 자유롭게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A죠. 왜? 이거는 오늘 좀 이따가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너네가 차집합으로 바꾸거나 차집합을 보면서 이걸로 만들어 가거나 하는 일들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하나 더 있죠. 연산기호는 이게 다다.
연산기호는 이게 단데 하나 더 명칭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소. 우리 서로소라는 명칭 배웠죠? 예를 들어서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그 얘기가 뭐야? 공약수로서 1밖에 없다. 근데 1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모든 정수가 다 가지는 약수다 보니까. 그지? 1은 무조건 가지는 거니까 이건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1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공약수가 있다 없다? 무조건 가져야 되는 1 외에는 공통되는 약수가 없다. 즉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소라는 거는 연산기호는 아니고 A라는 집합과 A와 B가 서로소입니다.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말은 결국 뭐다? A와 B는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이다. 이게 바로 서로소의 정의예요. 알았죠? 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딱 2개 얘기하면 오늘 개념 설명은 끝나요. 거기서 오늘은 개념 설명도 개념 설명인데 문제풀이가 좀 중요하거든.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원래 유형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유형들이 좀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위주로 가려고 한다. 그거 하면서 기본 문제도 같지. 알았지? 자, 2번째로 갑니다. 지금 근데 내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서로소는 뭐 관계라서 된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 정의는 아닌데 결국 서로소다라고 하면은 두 집합을 뚝 떨어지게 그리면 됩니다. 맞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나 연산은 전부 다 뭐로 설명할 수 있다? 된다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다. 맞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음? 집합의 포함관계는 결국 된다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라고 했어.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식들은 너무나도 심플한 상황이었거든. 이제는 근데 연산기호를 배웠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까지. 이 녀석을 배우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는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길어져 있을 거예요. 즉, 식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복잡한 상태의 식은, 긴 식은 여기서 A 합집합이라고 해서 A 합집합이 색칠하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를 교집합하라 그래서 또 A랑 겹치는 것만 또 색칠하고 나머지는 또 지우기를 지우고 근데 그 뒤에 또 중괄호 빵 해가지고 이거 또 보면 이상한 막 하고 있어. A 합집합 B 빼기 A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얘를 또 색칠해놓고 둘이 합집합하라고 하면 또 두 개를 또 벤네 그림 그리고 짧은 식 하나마다 다 벤네그램 계속 그려가면은 결국 너희들이 그 벤네그램 잘못 봐서 실수하거나 못 그리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등등등 할 겁니다. 즉 뭔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 벤네그램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식을 간단하게 고치세요. 그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간단하게 고치는 재료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고친 다음 그 다음에 그 간단해진 식을 보면서 뭔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산법칙을 배우자마자 바로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간단히 고치시오 이겁니다. 그거는 단독 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그래서 더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그 설명해야 되는 건 좀 이따 예시로 가보도록 하고 일단 연산법칙부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나오던 사칙연산에서 나오던 법칙들과 동일하다. 자, 교환법칙은 뭐다? 우리가 물론 이때 교환법칙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진 않겠지만 교환법칙은 뭐다? 더하기를 만들고 있으면은 둘이 자리 바꿔도 일치한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있잖아. 얘들아, 교집합이라는 건 사실 성질은 곱하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합집합도 있고 교집합도 있거든. 네? 교집합도 있거든. 근데 있잖아. 나중에 너희가 수학화 마지막 파트의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은 원래는 이거는 확통해서 배우는 건데 내가 명칭을 쓸 겁니다.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할 거냐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둘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건에서도 합이라는 연산이 있다. 그때 명칭이 합사건이에요. 근데 있잖아.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거든. 그놈의 이름이 곱사건으로 바뀔 겁니다. 실제로 곱하게 갖는 성질과 교집합에 갖는 성질은 동일해요. 알았죠? 그 뒤에 있는 연산 법칙들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통 처음에 배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에서 더하기는 싹 다 합집합으로 바꾸고 곱하기는 싹 다 교집합으로 바꾸면 동일해.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곱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합 법칙은 말 그대로 결합, 괄호를 의미하는 건데 결합 법칙은 분배 법칙과 구분해야 돼요. 자, 합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괄호, 이 연산은 사실 뒤에 걸 먼저 연산해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괄호의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거 먼저 연산하세요, 저거 먼저 연산하세요. 똑같다면 괄호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A 합, B 합, C로 더 많이 씁니다. 책에 보면 아마 여기까지만 나와 있을 거야. 이것도 같이 써놔요.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번째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의 두 번째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곱하기는 뒤에 거 먼저 하든 앞에 거 먼저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교집합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 풀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법칙, 분배 법칙. 자, 이 분배 법칙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이 말을 했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 뭐야? A 플러스 B에다가 바깥에서 C를 곱하고 있을 때 C 분배하잖아. 그래서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인스타 이런 데서 보면은 막 99%가 틀리는 문제 뭐 이딴 거 막 나오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지. 뭐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우선순위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있어도 당연히 AC 먼저 곱하고 BC 먼저 곱한 다음 곱한 것들끼리 더하는 거를 기본 풀이로 간다. 그치? 자, 근데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우선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에다가 곱하기 대신에 교집합 C를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틀려요. 왜? 반드시 이걸 먼저 연산해야 되거든. 이것도 먼저 연산해야 되거든. 근데 곱하기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주면 그냥 앞에서부터 연산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쳐서 먼저 연산하세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살짝 다른 거. 그 다음 두 번째. 사칙연산에서는 이런 분배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얘를 플러스 C를 분배해가지고 A 뿔 C, B 뿔 C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죠? 왜? 곱하기는 사실 우선 연산하세요고 괄호도 우선 연산하세요인데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이건 괄호가 없는 거야.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의미죠. 근데 집합의 연산 기호는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 요 녀석 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건 빨간 걸로 쓸까? 그거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칙연산과 다른 거예요.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할 때도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은 그냥 펜타곤을 그려보면 알아. 그래서 굳이 막 증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알았죠? 그냥 그려보면 아는 거라서 너희들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연산 법칙은 이 4개가 단데 집합에서 나오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 이름 요상하죠?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은 처음 보는 거니까 빨간 거로 갈까? 어떤 연산이든 연산 기호가 있을 때 전체 여집합을 하고 있는 기호가 있다면 이 여집합 기호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옵니까? A 여집합, B 여집합. 여기서도요. A 여집합, B 여집합.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굉장히 독특해서 여집합만 분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세워져 있는 컵은 뒤집어 버리고요. 뒤집어져 있는 컵은 바로 세워버립니다. 연산 기호도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함.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역시 왜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압니다. 딱히 증명은 역시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 그래서 어떤 문제 한번 볼 거냐면 좀 심플한 거 말고 좀 복잡한 거 없나? 여긴 없네. 아, 다리야.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 43번.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을. 근데 이건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말고 다른 대표 문제 없어? 8번이 뭐야? 이걸 가자. 자, 8번 문제 그냥 보자. 8번 문제. 자, 다음 집합과 같은 집합을 고르시오. 다른 말로 치면 1, 2, 3, 4, 5번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기준보다 좀 더 심플하죠? 맞죠? 자, 그래서 저거를 간단히 고치시오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자, 간단히 한번 고쳐보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 내가 이 연산 법칙과 관련된 간단히 고치시오라는 문제는 항상 내가 이 말을 할 겁니다. 뭐가 먼저 보여? 라는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뭐가 먼저 보여요? 일단,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얘들아, 연산 법칙에 차집합 기호 보여? 없잖아. 그 아까 내가 차집합은 뭘 하라 그랬어? 외워두라 그랬지. 또 다른 표현. 뭐다? A 그대로, B 그대로.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의 뒤에 거를 여집합하세요. 지금은 차집합만 바꾼 겁니다. 알았죠? 요게 먼저 보여야 되고요. 알았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먼저 보여?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 나는 이 녀석 드모르간의 법칙이 먼저 보였음. 그래서 뭐 하자? 앞에 거 여집합. 두 번째, 자, B의 여집합을 여집합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할까? A라는 집합에 여집합이 있는데 그걸 다시 여집합하면 뭐야? A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A가 있었어. 근데 여집합을 했어. 바깥으로 갔어. 근데 그게 아닌 집합이래. 다시 들어와야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알았죠? 그래서 뒤에 거는 뭐다? B.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가운데 것도 합집합으로 뒤집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먼저 보여? 뭐가 보여? 뭐 법칙으로 얘기해도 좋고요. 아까처럼 차집합 기호 바꿀까요? 이런 것도 좋아요. 뭐가 보여? 뭘 해야 될 것 같아? 분배 법칙. 이거. 보이냐? 괄호가 있는데 괄호 속에 있는 연산기호와 괄호 바깥에 있는 연산기호가 서로 다르죠? 분배 법칙. 구분해야 된다. 연산기호 똑같으면 그런 법칙. 다르면은 분배 법칙. 자, 그래서 이거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을 쓸게요.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단 분배하고 보자. A여집합, 교집합, B여집합 괄호하는 거 잊지 말고요. 두 번째 합집합에 B교집합, B여집합. 자, 이것 때문에 연산 법칙을 분배 법칙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뭐가 만났어, 얘들아? 잘 기억해봐. 어떤 집합과 그 녀석의 여집합은 있잖아. 합집합으로 만나든 교집합으로 만나든 겁나 심플함. A합, A여가 뭐야? A인 거랑 A가 아닌 거랑.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전체 집합에서 남자인 거랑 여자인 거랑 합합 뭐야? 전체 집합. A인 거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근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은? 없겠지 뭐. 뭐 하는 거야? 공집합이잖아. 알았죠? 예, 끝. 그래서 얘 뭐예요? 공집합이 나왔고요. 또 하나 나온다. 어떤 거? 어떤 집합에 공집합을 교집합 연산할 때나 합집합 연산할 때는 역시 심플해져요. 설경아,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더하나?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어? 합집합 해봐. 그럼 뭐야? 그냥 A죠. 자, 너희들이 그냥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툭툭툭 대답할 수 있는 녀석들, 이런 거를 나중에 기본 성질을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제는 공집합과 합집합 했다. 그 말은 그냥 앞에 거 그대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무슨 법칙 보여? 드모르간의 법칙 또 보이나? 그래서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답인 거예요. 5번. 됐니?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고쳐보시오 라는 문제를 너희들이 만날 거예요. 알았어? 그때 왜 이걸 쓰는지는 그냥 보이니까도 있지만, 방금 분배 법칙 그냥 보이니까 쓴 게 아니야. 결국 B와 B 여집합은 만나게 해줘야 돼. B와 B 여집합은 만나게 해주면 무조건 심플해지니까. 그런 성질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 그 중에 이런 녀석들 몇 개만 더 쓸게요. 아까 했던 것 중에 여집합의 여집합. 뭐다? A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웠던 사람들이 얘기해볼까? 연우씨 혹시 기억나요?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죠? 그렇지, 전체 집합. 시윤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공집합. 이런 성질들을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딱히 내가 설명 안 할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때그때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보든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것들. 그냥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알았죠? 그런 놈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심플한 편. 알았음?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하면서 막 마풀이 읽다 보면 막 열 몇 가지 또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 중에서 필수로 너네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내가 한 5가지 정도를 설명할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3개, 2개 정도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어쨌든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고쳐주세요 까지는 이해하겠죠?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거냐면 있잖아. 여기 있나? 아, 있다.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이거는 예시 문제예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좀 이따 초록색으로 정리해 줄게. 자, 처음 하는 세 사람들은 A교집합, A여집합, 합집합 B. 다 같이 이 문제 푸는 거야. 문제는 같은 건데 합집합, B교집합, B여집합, 교집합, C여집합, 전체 여집합까지. 자, 처음 배우는 세 사람들은 이걸 간단히 고치기만 하시오. 알았죠? 자, 그때 배운 두 사람은 그게 A 합 B가 된다 해서 관계까지 찾아보세요. A, B의 관계. 알았지? 이걸 만족하는 A, B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까지가 질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좌변만 그냥 간단히만 고치세요. 혹시 나 해볼래 하는 사람들은 해봐도 좋고. 기기. 자, 갑니다. 왼쪽에 있는 요 녀석. 간단히 고친 결과가 뭐 나오든 B 나오는가? B. 자, 그래서 결론은 B가 A 합 B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요거 혹시 여기까지 온 사람, 연우랑 시훈이 중에 왔어? 연우도 혹시 여기까지는 찾았어? B까지는 찾았어?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는 사람, 두 사람 중에. 그렇지. 둘의 호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기억나나? 요런 녀석 좀 이따가 내가 한 5개 정도 싹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놔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설명합시다. 달라! 뭐부터 보여?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벤다이어그램을 직관적으로 그냥 풀어버려도 된다 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이거는 연산 법칙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지. 왜? 하면 조금만 생각해봐. 일단 A랑 겹치는 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찾을 거야. 근데 여기 합집합을 할 건데 A 여집합 합집합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A랑 겹치는 걸 찾을 건데 A의 여집합은 들어오나 마나. 그지 않아? 그럼 사실 없는 셈 쳐도 돼요. 결국 A겹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 땡큐.
알았음? 근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뭐 하자? A랑 A 여집합 만나게 하고 싶어. 분배법칙 써야지. 연산기호 다른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A교 A요. 합 A교 B. 그때 얘가 뭐임?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을 합집합한다. 그냥 이걸 거야. 그래서 A교 B.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예. 자, 무슨 법칙이 먼저 보입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 먼저 보입니까? 좀 지저분한 거.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주면은 B 합 D에 여집합할 생각 이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앞에 뭐 있음? B 교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돼? 뭐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분배시켜도 좋고 또는 조금만 의미상으로 생각해보면 B 합 C 중에서 B와 겹치는 거는 당연히 B 아니냐? B 해도 좋고. 알았죠? 그럼 바로 끝낼까? B로? 아니면 이 갈까? 응? 분배법칙 썼다고 칠까? 얘는 B. 나 뭐 잘못 쓴 것 같아. 아니구나. 결국 B. 됐지? 그걸 뭐 해? 합집합으로 연산을 해볼래. 자, A 교집합 B에다가 B를 합집합했어. 그러면 머릿속에 밴드는 그려지나?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B와 A 교 B가 겹치는 걸 합집합하래. 겹치는 게 아니라 합집합하래. 그럼 뭐야? 결국 B 아니냐? B. 이걸 막 흡수법칙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좌변의 결과는 B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어쩌라고요? A 합 B와 같습니다인데 자, 이거 여기서부터 설명한다. 두 가지 기호, 두 가지 식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A와 B라는 집합을 둘이 연산을 할 거야. 모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그 연산의 결과가 둘 중 한 놈. 지금은 B로 나와 있지. 나는 여기서는 A로 설명할게. 둘 중 한 놈이 그냥 나온다면. 너무 붙여서 썼다 근데. 둘 중 한 녀석이 그냥 나온다면.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둘이 포함한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뭔데요? 교집합으로 나오면 있잖아. 교집합으로 나오면 둘 중에 여기 결과적으로 A만 남았다. 그 나온 놈이 기준이다. 포함됩니다. 합집합으로 나오면 나온 녀석이 포함을 하는 녀석이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음? 두 집합을 연산을 해서 하나가 나올 거야.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교집합으로는 나온 놈이 포함되는 거. 합집합으로는 나온 녀석이 포함하는 거. 그럴 수 있겠어? 반드시 외워두세요. 뭐해? 상대방한테. 그래서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A와 B를 합집합을 했어요. 근데 B가 나왔잖아. 그럼 그 B가 뭐 한다? 합집합으로 나온 놈이 포함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답은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거랑 함께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이거 자체는 바로 어려울 수 있어. 지금 당장 이해됐지? 이건 아니야. 알았지? 자, 어쨌든 두 번째 A와 B의 포함 관계와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는 포함하는 방향이 무조건 반대다. 알았죠? 물론 그 중에 뭐 서로 같은 집합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았죠? 다음 요거는 아마 시훈이도 처음 볼 거고 연우도 처음 시훈이는 한번 했는데 까먹었을 것 같고 연우는 아마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봐요. A와 B라는 두 집합을 가지고 볼 거야. 그때 포함 관계는 포함 관계인데 있잖아. 둘 중에
한 놈의 여집합을 붙일 겁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금부터 각자 찾아보세요.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는 거랑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랑이 각각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아마 했던 애들은 뭐 안 했던 애들도 몇 명은 밑에 거는 쉬울 거야. 문제는 위에 거 아마 다 까먹었거나 처음 보거나 할 겁니다. 어쨌든 둘 다 한번 고민해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정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문제집에도 자주 나오고요. 알았죠? 이거는 근데 뭐 단독 출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복잡한 상황 안에 잠깐 들어오는 키워드 정도?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그때 한 조건 정도를 담당할 겁니다. 얘는 있잖아. A와 B는 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말인 거죠. 나는 일단 한글로만 써놓을게. 왜요? 증명을 할 때도 있잖아요. 집합은 식으로서 쫙 설명하는 증명들도 많지만 그냥 벤네그램 그리면 끝나는 증명들도 많다. 벤네그램 그려봐. 자, 어떻게 끝내요, 여집합을? 자, B 여집합 안에 A를 넣으세요. 이게 아니라 가능하다면은 A는 A, B는 B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B를 그려놔봐. 당연히 U 안에 있겠죠. 그럼 얘들아, B의 여집합에 말하고 싶은 건 어디야? 이 바깥 아니냐? 여기에 A를 포함시키세요. 아, 뚝 떨어지네. 끝. 그래서 A, B는 공집합, A, B는 서로 이 얘기야. 알았음? 두 번째. 얘가 아마 빡셀 겁니다, 얘가. 근데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겹치는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거랑 관련은 없어. 어쨌든 A, B가 전체 집합 중, 전체 집합의 원소 중 놓치는 거는 없어야 돼. 이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U 안에서 A는 요만큼만, B는 요만큼만 갈 수도 있고 A를 나타냈을 때 이만큼, B를 나타냈을 때 이만큼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U 중에서 빠뜨린 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야. 왜냐? 자, 얘를 그려볼 거야. 근데 이거는 따로 제대로 막 쉽게 그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B 안에 둘게요. U 안에 B가 있고 B 안에 뭐? A 여집합을 그려본 거야. 그럼 얘들아, A가 뭐야? A 여집합의 바깥 아니야? 그러면서 B랑 겹친 것도 있지만 결국 B 바깥에 있는 걸 다 가져갑니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흰색으로 빗금치는 녀석 A와 요 안에 있는 거 B를 합집합하면은 결국 놓치는 게 없습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알았죠? A교 B는 다시 말하지만 A교 B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그거랑 관련 없음. 알았음? 잘 기억하세요. 요 5개. 진짜 많이 나오고 중요한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1, 2번이 제일 중요해. 3번에 안 쓰는 건 아닌데 3번은 너무 쉬워서. 이지. 5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벤더그램만 그리면 뿅 답이 나오니까. 4번은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 알았죠? 다음 마지막. 빨리 절대부등식 가고 싶어요. 다음 단원이 제일 재미없어. 명제. 어떡하냐 이거. 그냥 너무 노잼이야 그 단원. 자, 어쨌든 유연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은 딱 2가지예요. 근데 둘 다 결국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볼까? 이겁니다. 물론 원소의 개수는 뭐 일일이 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해서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고 B의 원소의 개수만 나오면은 NA와 NB를 더하세요.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한 번씩만 더해야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여기 걸 더했어.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여기 걸 더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교집합 부분이 중복됐죠? 그럼 교집합 부분을 뭐 해야 되겠네요?
한 번은 빼줘야겠네요. 그래야 합집합의 원소를 다 한 번만 센 거니까. 알았지? 자, 그거고. 두 번째는요. A 합, B 합, C. 자, 얘도 그냥 쉽게 세워줄 수 있으면 세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유형이 밑에 나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문제에 있는 재료들이 Na, Nb, Nc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여기 있는 건 다 재료야.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 가볼까?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를 다 한 번씩 세다 보면 A 거, 그 다음에 B 거, C 거 다 셌어. 가운데가 좀 많이 중복됐다, 그치? 그래서 빼야 될 것 같은데 또 문제에 주어진 재료가 A교 B, B교 C, C교 A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빼봤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A교 B가 겹치는 부분 뺄 때 이거 빼지고 이거 빠져요. 맞죠? B와 C 교집합 부분 뺄 때 이것 빠지고 이것 빠져요. 됐죠? 그 다음에 C교 A를 뺄 때 뭐 빠지고 뭐 빠져요? 이것 빠지고 이것 빠집니다. 자, 또 문제가 발생했지. 어디가 사라졌어? 가운데 사라졌지. 맞지? 3번 더 했는데 3번 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물론 A교 B교 C가 문제에 나와 있다면 혹은 물어본다면 여기까지가 일단 공식이야. 공식 자체는 별건 없지. 자, 그런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가 이 두 개를 쓰는 문제만 나올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오히려. 이 공식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이 훨씬 많다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뭐 한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카운트한다. 원소 개수들을 다 한 번씩만. 중복되는 게 있다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하면서. 알았죠? 근데 그 재료가 얘네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는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7개를 알고 하나 물어봐야 쓸 수 있어. 7개나 주는 거야. 아, 주어지겠냐? 안 주어질 때가 훨씬 많지. 그래서 이게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 개수를 센다까지가 끝이야. 개념 설명 이게 다예요. 이제 끝났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유형들이 몇 개가 존재하지. 그거 한 2개 정도를 내가 지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더 어려운 문제를 사실 수업 중에 풀어주면 좋은데 내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사실 문제풀이용과 개념 설명용이 너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풀어준 다음에 풀어봐. 숙제로 해와봐 라고 하는 거랑 일단 너희들 고민해본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준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나는 사실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세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겠지. 뭐 한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해봐봐요. 요런 거 설명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남으면 하고 일단 얘네들부터 하자. 어디로 가보냐면 이겁니다. 자, 보여드려봐요. 책 문제와 내풀이, 책 풀이와 내풀이가 조금 다른 유형이다. 자, 한다. 뭐 찾으래? A 합 B.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다른 문제야. 왜? 구하는 거, 주어진 거를 이용한 공식이 있지. 그럼 공식을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합집합은 둘이 더해서 교집합 빼면 돼. 답은 20. 맞지? 근데 문제는 뭐다? 자, 그럼 책은 이거 어떻게 풀고 있을까?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책은. 왜? 글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교집합을 찾을 거예요. NA에서요. NA 빼기 B를 빼면은 이건 책 풀이니까 쓰지 마. 빼면은 나오는 게 바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NA 얼마야? 15고요. 얘는 얼마야? 10입니다. 따라서 교집합 뭐예요? 5예요. 그럼 아까처럼 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 우리는 그림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봐.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닙니다. 왜?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그럼 쓰지 마. 그럼 뭐 한다? 벤나이어 그림을 만듭시다. 자, A 빼기 B가 10개예요. 여기죠. 근데 NA가 15개래요. 5개요. NB가 10개래요. 5개요. 합쳐서 10개니까. 그럼 끝! 원소는 20개. 이게 더 빠르지 않나?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쓰지 마세요. 그냥 벤나이어 그림이 빠릅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13번이에요. 자, 여기서 넘어가는 유형.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유형이 있거든. 이거는 한 번은 설명을 들어놔야 됩니다. 자, 간다해. 바로 저거야. 뭡니까?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도 같은 유형이야. 자,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은 거의 한 80% 이상, 90%까지는 아닌 것 같고 80% 이상 공식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무조건 공식. 주어진 게 있든 없든.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예시처럼 바로 갈게. NA가 16, NB가 12. 주어질 겁니다, 항상. NA와 NB는 웬만하면 항상 주어질 거야. 그때 여기서 잘 봐. 합집합과 교집합을 둘 다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럼 만약에 있잖아. 합집합에 대해서, 지금은 교집합이지.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상수 28에다가 제일 조금만 빼세요. 그래야 제일 많이 남으니까요. 이 얘기지. 거꾸로 지금처럼 교집합의 최대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28이라는 상수에다가 제일 많이 뺐으니까 얼마만큼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합집합의 최대 최소가 필요하고, 거꾸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다 보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여기서 너네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합집합도 아니고 교집합도 아니고요. 무조건 최대값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딱 한 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좀 더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무조건 최대값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봐. 우준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A라는 집합이 16개가 있어. B라는 집합이 12개밖에 없어. 자, 둘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봐. 몇 개 겹치면 돼? 12개 다 겹치면 돼. 둘 중 좀 작은 원소가, 아니, 작은 집합, 원소 개수가 적은 놈이 쏙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럼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합집합의 최소값은 16이에요. 그죠? 교집합의 최대값이 10이니까요.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조금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은아, 최대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에서는 교집합의 최소가 아니라, 또는 이걸 구하려면 합집합의 최대에서부터 생각해야 돼. A 합 B가 제일 커진다. 그럼 얼마만큼 커질 수 있어? 얘가 16개고 얘가 12개야. 합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가능하다면 툭 겹치는 게 없이. 그럼 합집합이 몇 개? 28개. 18개가 아니라. 맞죠? 가능하다면 28개가 제일 클 수 있음. 근데 문제는 뭐다? 합집합도 결국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 지금처럼 전체 집합이 24개로 고정시켜 놨다면 합집합이 28개가 될 수는 없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전체 집합이 30개까지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28이 맞아. 근데 지금처럼 24개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은 합집합도 아무리 커봐야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면 교집합이 가져야 되는 가장 작은 값은 24가 나오도록 하면 얼마야? 4냐? 4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이거예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알았니?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든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등 거의 한 80% 이상 공식에서부터 접근하세요. 그리고 얘가 최대면 얘가 최소, 얘가 최소면 얘가 최대. 해서 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합집합을 물어본다 해서 합집합 기준이 아니고, 교집합을 물어본다 해서 교집합 기준이 아니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뭘 물어보든 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알았음? 알았음? 딱 한 문제만 제외하고, 그 한 문제는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그럼 이제 한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설명 끝. 이제 필요한 거는 유형 설명이 한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마칠게요. 딱 2개다. 아, 할 거 진짜 많다. 자, 간다. 첫 번째 녀석은 약수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괜찮냐, 근데? 배수의 집합입니다. 난 지금 연우랑 시훈이가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처음 하는 3명이 걱정이 좀 돼요. 걱정 안 할래요. 자, 가자. 약수와 배수의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유형 9번입니다. 이거는 완전 유형 설명. 이건 사실 문제를 내가 안 풀어줘도 풀 수 있으면 가장 땡큐기 있는 다음. 한다. 뭐라 쓴 거야? AK라는 집합이 있어요. 뭡니까? X를 원소로 가집니다. 근데 X가 뭐예요? K, 여기 뒤에 붙은 거. N을 할까? 몰라, AK. K라는 놈에 대해서 약수 먼저 하자. 양의 약수. 그러니까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두 번째. 다른 문제라는 거야. K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됐죠? 자, 근데 둘 다 막 교집합과 하집합이 섞여갈 거야. 약수든 배수든 상관없이. 알았죠? 이게 약수라고 해도 문제 성립하고 배수라고 해도 문제 성립한다. 어쨌든 우리는 AN과 AM에 대하여 합집합을 만나고 교집합을 만날 겁니다. 자, 시훈아.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심플한 거는. 여보세요? 약수든 배수든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무조건 교집합입니다. 알았죠? 합집합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심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몰라. 근데 교집합은 무조건 심플합니다. 자,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AN이 뭐야? N의 약수집합. 약수집합. 이건 뭐야? M의 약수집합. 겹치는 거는 공통되는 약수 아니겠냐? 즉 NM의 공약수들의 집합이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N과 M의 공약수들을 다 원소로 가진 집합이 나와야 된다. 알았니? N, M의 뭐? 공약수들의 집합이야. 알았나요? 그런데 얘들아, 공약수를 싹 다 원소로 가져야 되는 집합인데 공약수 중에 우리 독특한 공약수 하나 알지? 뭐? 최대 공약수 G. 그죠? 최대 공약수 G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최대인 공약수가 있다는 거는 나머지 공약수는 그거보단 적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지. 어떻게 작아? 답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입니다. 알았니? 알았니? 나 누구 얘기하니? 자, A에 12가 있어. 12의 약수. A에 8이 있어. 8의 약수. 최대 공약수 뭐야? 4종. A4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고. 왜? 사실 공약수 중에 뭐뭐 있음? 1, 2, 3, 4, 6, 12. 1, 2, 4, 8. 공약수 다 찾아봐. 1, 2, 4지? 그러니까 원래는 1, 2, 4 나와야 돼. 교집합은. 근데 4가 뭐야? 1, 2, 4잖아. 다 4의 약수들만 남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N의 약수와 M의 약수에 대한 교집합은 무조건 NM의 공약수 집합이 되고 공약수들이 다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가지는 집합. 요 G가 최대 공약수를 의미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그냥 G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쓰라고 여기. 두 번째, 교집합. 배수와 배수 교집합. 뭐야? 역시 N과 M의 겹치는 배수들. 다른 말로 공배수들의 집합 아니냐? 그러면 배수, 공배수 중에서 제일 독특한 거 최소 공배수. 최소니까 나머지 공배수들은 더 크다는 얘기지. 어떻게 커? 막 큰 게 아니라 배수로 큰 거지. 그래서 뭐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됨. 알았음? 그 교집합은 무조건 심플하게 갈 수 있다. L이 최소 공배수의 약자다. 근데 합집합은 있잖아. 특수한 상황에만 하나로 심플하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랬지. 그 특수한 상황이 바로 뭐냐면 N과 M이 서로 한 놈이 약수, 다른 한 놈이 배수 관계에 있을 때만 심플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A3와 A6, 3과 6 서로 약수, 배수 관계 있지? 자, 한번 생각해봐. 3의 약수, 6의 약수, 합집합. 얘의 약수 1, 3, 2. 여기에 약수에 포함되어 있죠. 합집합은 A6로 나갑니다. 알았어? 배수도 한번 해볼까? A3와 A6 합집합할 거야. 3의 배수 3, 6, 9, 12. 6의 배수 6, 12. 합집합은 A3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럼 합집합이면 큰 놈을 쓰면 되지. 맞죠?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로 심플. 알았음. 누가 나와? A3야, A6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 한 번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약수든 배수든 이거다. 2, 3은 약수 배수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거는 하나로 표현 못합니다.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로 문제 봐볼래? 자, 간다. 합집합이 먼저지. 맞죠?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있어? 4와 12. 약수배수 관계 있네. 그럼 하나를 합칠 수 있겠다, 그치? 앞에도 마찬가지야. A3와 A6, 3과 6 약수배수 관계 있네. 하나를 합칠 수 있겠네? 그럼 합집합 먼저 해도 돼. 자, 배수집합이다. 4의 배수와 12의 배수 중에 당연히 4의 배수가 더 많이 있죠. 3의 배수와 6의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더 많이 있죠. 그럼 뭐예요? 배수, 최소공 배수. 12. 답은 5번. 하면 끝이야. 알았음? 근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문제다 이번에는. A3 합집합 A5. 교집합. A3 합집합 A에 A3 좀 구래. 4로 가자. 좀 이상해. 얘 10으로 가자. 4, 10, 4. 잠깐만. 뭐 해야 되지? 지금 배수로 갈 거야. 좀 그러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16해. 자, 이렇다. 자, 이걸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얘들아? 얘는 상관없어.
문제가 얘지. 뭐가 문제인데? 4와 10은 약수배수 관계없어요. 먼저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주세요? 묶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잖아? 교집합이 먼저 나온다. 그럼 얘부터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야. 10과 16의 최소 공배수. 너무 크지? 내가 막 써가지고. 80이냐? 오, 5배 하면 80 맞지? 이 80입니다. 너무 커졌는데? 그러면 A4Y 합집합을 찾아보래요. 어때? 4와 80은 약수배수 관계 있지? 답은 하나로 합칠 수 있어. 뭐예요? 뭐야, 썼네? A4. 끝. 이런 식으로. 알았지? 뭔 말 알? 합집합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합집합 먼저 하세요. 상관없음. 근데 합집합을 간단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게 좀 묶을 거 묶어봐. 이 얘기야. 아, 당신 표정이 불안해, 굉장히. 어디가 이해 안 돼? 어디요? 요거? 아. 분배 법칙에 얘기하는 이거 분배해보면 얘 나오잖아. 거꾸로 묶은 거예요. 알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지. 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처음 배운 세 사람들. 뭔가 우와스럽죠? 생각보다 집합이 할 거는 좀 많아. 근데 가방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 지금 배운 두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게 얘네들이 잘해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합이 제일 쉬운 걸 알아서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 명제가 어렵다, 집합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10중 8구 다 함수가 어렵고 병은수가 어려워. 걔네들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집합이 그만큼 쉬워지는 거야. 연산 많이 연습하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지, 시훈아? 집합이 제일 쉽지, 수학 하중에. 연우야, 너도 그러지 않냐? 집합이 제일 쉽지 않아? 명제는 조금 어려운 애들이 있어. 근데 집합은 쉽지 않아. 아, 기억이가 잘 안 나요? 아, 오케이. 뭐 어쨌든 집합이 진짜 쉬운 거니까 지금은 안 익숙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쫄지 말고. 알았죠? 다음 시간에 질문도 잘 하고. 근데 정말 대부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려서 질문하는 게 진짜 많을 거다.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리고 그리기 위해서 식을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면은 간단히 고치고 에서부터 출발해요. 알았죠? 빠이빠이, 잘 가요.